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지혜의 숲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논어하기 편 7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하왈, 현현역색, 사부모능 갈기력 사군능치기신, 여분 구교원 이유신 수알미학, 오필위지하게입니다. 여기서 자하는 공자의 저명한 제자 중 한 명으로 본명은 복상, 자는 자하입니다. 그는 학문적 지식과 경전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일깨워준 유학의 중요한 스승이죠. 특히 문학 방면에서 뛰어났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기를 마치 미인을 좋아하듯 하고, 부모를 섬길 때는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길 때는 그 몸을 바치고, 벗과 사귈 때는 말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가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학문의 본질은 실천이며 실천이 곧 배움이다. 경전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효, 충, 신과 같은 도리를 온 힘을 다해 몸을 바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실천이야말로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형식적인 배움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진정으로 배운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즉, 배움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인륜의 도리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절별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현현역색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말합니다. 자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말솜씨, 첫인상에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색이란 색, 즉 외형이나 거칠애를 쉽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하는 이것을 경계하며 대신 현현, 즉 어질고 유능한 사람의 내면과 꾸준한 태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학벌이나 스펙, 화려한 말솜씨보다 그 사람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로, 사부모, 능갈기력. 이 구절은 효에 대한 자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섬길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과 노력으로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하는 효를 감정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된다고 말만 하는 것과 직접 시간을 내어 돕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사군 능치기신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군은 당시에는 군주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상사, 조직 또는 자신이 맡은 역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기신이란 자기 몸을 다 바친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분구교 언이유신. 이 구절은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친구와 사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입니다. 자하는 말이 가볍고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신뢰는 관계의 기본 자산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마지막 결론, 수알미학 오필위지하게. 자하는 앞서 말한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그를 배운 사람이라 부르겠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즉, 자하는 배움을 인격과 실천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하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배운 사람인가? 첫째,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현대사회는 배움을 학력, 자격증, 정보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판단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가?
상황이 어려워져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자아가 본 배움의 기준입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자아는 배움을 혼자만의 수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검증된다고 보았죠. 가정에서는 책임 있는 자녀로, 직장에서는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사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배운 사람입니다. 자아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부모 앞에서의 책임, 역할 앞에서의 책임, 말 앞에서의 책임. 현대 사회에서 책임은 종종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자아에게 책임은 배움의 증거였습니다. 넷째, 신뢰는 가장 오래 남는 경쟁력입니다. 기술과 정보는 빠르게 변하지만 신뢰라는 가치는 오히려 더 희소해졌습니다. 자아는 이미 오래전에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떤 관계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뢰는 개인의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은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자아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관계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먼저, 말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한 약속 중 실제로 지킨 것은 무엇인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했는가 아니면 회피했는가? 내가 한 말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아니라 신뢰가 되었는가? 둘째,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맡은 일 중 끝까지 책임진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부터 했는가? 아니면 해결부터 시도했는가? 나의 역할을 내 일이 아니다라고 넘긴 순간은 없었는가? 셋째, 가정에서의 질문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올리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어둔 책임은 없었는가?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외면한 순간은 없었는가? 넷째, 관계와 신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남았는가? 약속 시간, 말투, 뒷말에서 신뢰를 해치지는 않았는가? 관계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무례해지지는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배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더 알게 되었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태도로 행동했는가?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에 가까워졌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자아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미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문장은 지식을 더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요청입니다. 부모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가? 맡은 역할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말 앞에서 신뢰를 지키는가?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자아는 그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능력과 정보는 끊임없이 갱신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말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배움입니다. 오늘 하루 약속 하나를 더 지키고 맡은 일 하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신중히 한다면 자아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미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전의 숲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어하기 편 제8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